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5단원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한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질문해 준 것 중에 입자와 분자가 모두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입자가 모두 분자인 것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입자의 종류에는 원자와 분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봅시다. 수소 원자는요, 혼자서는 수소라는 기체가 가진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원자와 함께 합쳐져서 수소 분자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수소 분자가 수소 기체 안에 여러 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소라는 성질을 만드는데요. 이 수소의 성질은 불과 만나면 펑 하고 불에 탄다는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수소 분자가 다시 원자로 쪼개지게 되면 이 성질은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원자와 분자는 차이가 있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 분자 그림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물 분자 그림은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생기는데요. 이 각각의 원자들이 혼자서는 물의 특징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합쳤을 때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확대하면 이 안에 물 분자가 몇백 몇천 개 있고, 이게 물질의 기본 입자이면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 물 분자는요, 물뿐만 아니라 수증기와 얼음을 확대해도 모두 물 분자가 보이게 돼요. 결국 물과 수증기, 얼음은 모두 상태만 다를 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모두 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 분자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분자가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로 쪼개지게 되면 원래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도씨에서 끓거나 0도씨에서 얼음이 되는 성질을 가지지 못하게 되죠. 결국 분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나야 될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폰과 갤럭시 핸드폰에서 나타나는 여러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콘들 아래 그림 이름이 써 있지 않고 그림만 써 있다면 여러분이 이 어플이 무슨 어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 아이콘을 보면 지금 금요일 30 캘린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 그림을 보면 시계 또는 알람 역할을 하겠구나. 이 그림을 본다면 메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기호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간단히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죠.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원소, 원자, 분자들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목표는 선생님이 깜빡하고 쓰진 않았는데 원소와 분자를 바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많은 원소들과 원자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원소와 원자는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냐,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냐 차이일 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통용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원소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수소도 배웠고요. 헬륨, 리튬, 그리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기타 등등 많은 원소들이 여러분들이 등장했었어요. 이 원소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원소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원소들이 원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배웠고, 이 알갱이들이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소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놨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는 한국인이죠. 우리의 한국인들. 아래는 외국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인과 외국인이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수소, 산소, 헬륨, 탄소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옥시즌, 헬리움, 카본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둘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치만 어느 나라에서나 과학은 기본 지식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소를 기호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는요, 원소를 간단하게 나타낸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라고 불리지만 외국에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원소 기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소가 처음 발견됐던 시절부터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어요. 이런 그림을 보면 옛날에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는요, 이렇게 황이라는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수는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턴이라는 아저씨, 이 사람이 우리 돌턴 이름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원자설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턴은 원소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현대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세계 만국의 공통어 있죠.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꼭 배우는 이유가 세계에서 영어를 통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현한 이러한 원소 기호를 쓰게 됩니다. 이 원소 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아저씨예요. 이 과학자가 현대에서 사용하는 이 원소 기호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금술사는요, 내 맘대로 그리기였고요. 돌턴은 원 안에 알파벳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렸지만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공통이고 다양하게, 알파벳은 문자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베르셀리우스가 사용한 원소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원소 기호를 만들게 되는지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르셀리우스가 이겼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이러한 기호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는 원소를 간단하게 나타낸 기호이고 우리가 모두 약속했다는 게 포인트죠. 내 마음대로 원소 정해진 기호를 바꿀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원소 기호를 바꿀 수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소는요, 아까 외국,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하이드로젠의 맨 앞글자, 대문자 H를 따서 수소는 대문자 H라고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에 이 수소가 어디에 사용된다고 배웠었죠? 그쵸. 우리 로켓 발사하는 연료로 사용되거나 최근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폭탄에 쓰이기도 하고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불과 만나면 연료가 돼서 폭발하고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헬륨은요. 영어로도 헬리움이에요. 헬리움. 근데 만약에 수소처럼 맨 앞글자 H를 따서 H라고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수소가 이미 H라는 원소 기호를 빼앗아갔죠. 그래서 헬륨은 두 번째 글자인 E까지 따서 얘를 소문자로 적어주고 He2라고 원소 기호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요 헬륨의 사용 용도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헬륨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헬륨 풍선 안에 넣는 기체로 쓰이죠. 이 헬륨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 풍선이나 열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염소예요. 이 염소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이 염소일까요? 아니겠죠. 이 염소는요. 바로 이 salt, 소금 성분이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 들었던 사람은 기억이 날 텐데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 염화 나트륨의 물질이 바로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었는데 이 염화나트륨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가 이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영어로 클로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맨 앞글자 C와 그 뒤에 있는 L을 따서 CL이라고 기호를 썼다고 합니다. 얘도 C가 아닌 이유는 탄소라는 원소가 영어로 카본인데 이 카본을 앞에 C를 따서 C라고 원소 기호를 정했기 때문에 염소가 CL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염화나트륨의 또 다른 원소인 나트륨. 이 나트륨은요, 요즘은 다른 말로 소듐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원소 기호로 만들 때 독일어로 된 나트리움이라는 것을 따서 NA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나트륨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소디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듐 나트륨을 요즘엔 혼용하고 원소 기호는 우리가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이미 NA로 약속한 것을 SO나 S로 바꾸지 않고 NA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기율표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만 외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20번이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외워주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수, 해, 리, 배, 붕, 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되고 이 칼륨 같은 경우에도 칼륨이자 이름을 포타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알아놔야 되는 게 바로 Mn 망가니즈, Fe 철, Co 코발트, Ni 니켈, Cu 구리, Zn 아연, Br 브로민, Sr 스트론튬, Ag 은, I 아이오딘, Ba 바륨, Au 금, Hg 수은, Pb 납. 요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유튜브에 원소기호송이라던가 원소기호 외우는 법 이런 걸 검색하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와요. 선생님이 영상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꼭꼭 여러분이 검색해서 이걸 10번, 30번씩 반복하면 이 원소기호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외웠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로 만들어진 이런 그림들도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반티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티셔츠도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 팔아요. 이 5가 뭐죠? 우리 외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산소. Mg는 마그네슘. 그리고 이 G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지만 게르마늄이라는 거고, Ni는 니켈. U도 이거 몰라도 되지만 우라늄, 얘는 황. 그리고 N은 질소, O는 산소, Fe는 철, AR은 아르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했을 때 영어 단어로 원소 기호를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cute 할 때 CU는 구리, 얘는 텔리움이라는 원소예요. 얘는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까지 원소 기호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외워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원래 학교에 왔다면 여러분한테 시험으로 받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게 됐어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N2는 뭐였을까요? 네온. P는 인. AR은 알루미늄. 이렇게 같이 외웁시다. K는 칼륨. B는 KBS죠. 붕소. S는 황. CA는 칼슘. 한 번 더 쓰면서 한 번 더 외웁시다. CA는 칼륨 아니고 칼슘. O는 산소. LI는 리튬. O는 산소. N은 질소. BA는 바륨. NA는 나트륨. 그리고 BA는 나트륨. 그래서 바나나. 얘는 파리라고 생각하면 인. 아르곤. I는 아이오딘. S는 황. 그리고 LIPS, 립은 얘 원래 영어로는 입술이죠. 리튬, P는 인. 그리고 BANK, 뱅크는 바륨. 질소, 칼륨.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Ca는 칼슘, K는 칼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네요. G는 게르마늄이지만 Ni는 니켈, O는 산소, U는 우라늄, S는 황, 그리고 S는 또 했으니까 황, 그리고 AU는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이것까지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는데 바로 금입니다. 금. 그리고 Na는 나트륨, K는 칼륨, F는 플루오린,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O는 산소, K는 칼륨, B는 붕소, O는 산소, Y는 안 외워도 되고요. 카페는 칼슘, 얘는 철, 그리고 Na는 계속 나오지만 나트륨, 그리고 AR은 알루미늄, P는 인, AG는 은이에요, 은, O는 산소. 이렇게 해서 꼭 원소 기호들을 외워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단어를 이용해서 외우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과제로는 원소 기호 퀴즈를 여러분이 직접 푸는 문제를 낼 거니까 꼭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퀴즈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소 기호를 일단 먼저 배워봤어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원소 기호가 여러분이 수소 하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H라고 쓴다고 배웠는데 만약에 수소가 둘이 붙어있는 우리가 배웠던 수소 분자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분자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